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수다 22번째 운해에 속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크게 보면 그 운해하고 좌뇌가 이렇게 있는데, 좌뇌는 주로 이제 어떤 논리, 의심, 요런 거를 담당하는 영역이고, 운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합리화, 내지는 어떤, 평화, 내지는 안정, 편안함, 조화, 뭐, 요런 개념을, 추구하는 게 이제 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좌뇌는 의심의 영역이고, 운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어떤 믿음, 또는 뭐 수용, 이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좌뇌 같은 경우는 일단 긴장, 좌뇌가 많이 활동을 하면 사람이 긴장이 돼요. 그리고 운해가 많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좀 이완이 되고 늘어진다고. 심하면 늘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좌뇌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안증,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고, 운해를 지나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 늘어지고 무기력증, 요런데,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나태, 요런데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태도는 주로 이 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괴롭죠. 사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괴로운 거예요. 무슨 사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운에 저장을 해요. 그냥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돼야 저장이 돼, 해석.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운에 저장이 안 돼. 해석이 되기 전까지 사건은 좌뇌 영역이에요, 좌뇌. 의심의 영역이다, 이게, 의심. 내지는 뭐 고민.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이거야.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내가 이제 A라는 사람하고 어떤 충돌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보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쌍방. 쌍방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 근데,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 직시하는 거, 내가 나의 잘못을 그대로 보고 직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해석을 하냐면, A의 문제를 해석을 해, A. 남의 탓?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이야.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 그래. 100%는 아니고 한 99%는 저렇게 해석을 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A 문제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를 운에다 저장을 한다고. 그럼 다음에 또 유사하게 나와 A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냐.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저장돼 있을 것 같아. 그런 방식으로. A에 대한 인상이 운에 이미 저장이 돼 있죠. 쟤 때문에 지난번에 싸웠다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싸울 때 어떻게 되냐. 쟤가 또 그러네. 요게 성립이 되는 거야. 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은 과정으로 얘도 A도 사건을 해석을 해가지고 A의 운에다가 이제 이 사건을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A도 그러는 거야. A도 제가 또 그러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쟤 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죠. 나쁜 인상. 인상이 나쁜 인상으로 해가지고 저장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려. 쟤는 나쁜 사람, 내지는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고.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A가 가족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시어머니 뭐 이런 거, 뭐 시아버지 또는 뭐 요즘 장인 장모 요거는 좀 덜하죠. 요런 케이스라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문제가. A가 어떤 사건의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A가 또 가족인 경우에는 계속 만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A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드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쭉 지속이 되는 거야. 그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미 A가 문제라고 해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A가 바뀌기 전에 내가 문제에서 풀려날 수가 없게 돼버린다고. 요런 식의 이제 함정이 생겨요. 요게 이제 운해의 함정이야. 운해의 함정.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일단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운해의 함정. 이 운해라고 하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무 해석이나 막 갖다 붙여 가지고 일단 뭐요, 그거를 이해했다고 하는 내지는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정리가 중요해. 정리.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를 못 참는 게 운해예요. 운해는 무조건 뭐요? 알아야 돼.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사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요거를 추론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게 좋겠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완벽하게 딱 이해를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힘들다 이거야. 이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 대충 정리해가지고 막 구겨 넣어 이렇게. 운의 특징이 이거예요. 일단은 아주 비논리, 불합리, 못 쓰겠구만. 또는 뭐요? 징크스 이런 거. 신화, 이런 거. 미신 이런 거.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런 영역에 속해. 아, 오늘 까치가 오는 거 보니까 손님이 뭐야? 오겠다. 뭐 이런 거. 까마귀가 오니까 재수가 없겠군. 뭐 이런 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멋대로 막 구겨 넣는다고.
이게 이제 운해의 사건이 정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운해에다가 사건을 정리해서 넣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집어넣는다, 이거, 운해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인상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적에 뭔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뭐가 다 이상하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꺼내서 쓸 수가 없다, 이거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꺼내서 쓸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엉터리로 돼가지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냐면, 직관으로 작용이 돼요, 직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운해에는 뭐가 조장이 되어 있냐면, 그 일을 우리가 시도했을 때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상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두려움이 먼저 들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돼.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된다고. 불편하니까. 요게 이제 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멋대로 이제 구겨 넣어진 어떤 우리의 이제 경험, 요거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 요걸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쭉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그 밑거름이나 내지는 자산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질공으로 작용을 한다고, 질공. 사슬. 족쇄.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열리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돼. 해보니 안 되더라, 이거야. 네가,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 뭐요? 더 살아봐라, 그러죠. 아직 덜 살아서 그렇다, 이거. 살아보면, 안다. 뭘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대로 막 구겨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 운해 쪽에 좀 어떤 사건을 잘못 저장하는 데는 이제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못된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강아지 키우다 보면 그렇죠. 강아지한테 오른손 하면은 처음에는 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고. 근데 앞에다 먹이 맛있는 걸 이렇게 놓고서는 손 줘 그러면은 걔가 이 먹이를 먹을 생각에 별짓을 다 해요. 왼손 내놨다 오른손 내놨다 막 이렇게 누워도 봤다가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우연히 이제 오른손을 딱 내놓게 되면 그때 주인이 이 먹이를 보상으로 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어떻게 돼요? 기억해. 똑똑한 애들은 바로 오른손을 내미는데, 조금 덜 똑똑한 애들은 몇 번 정도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보다는 시도를 적게 한다고. 그래서 또 보상을 얻게 돼. 그러면 얘한테는, 이 강아지는 운해 쪽에 뭐가 저장이 되냐 하면, 주인이 오른손 내놔라고 할 때 그 오른발을 내면 뭐요? 먹이가 온다 이거야. 요런 식의 논리 구조가 운에 저장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보상 체계야. 요 간단한 보상 체계인데, 이게 강아지한테만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식의 보상 체계에 의해서 운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운의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돼 있어. 무서운 일이야, 이게 사실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좀 간편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 간편하게 그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이 이 잘못된 보상 체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적이죠. 먹이를 먹는 게 목적이 되는데, 발을 내미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수단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수단과 목적이 딱 구분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잘못된 보상책이에요.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인생의 목표 내지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 이 수단과 목적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해가 이제 그 길들여진 이 잘못된 보상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 잘못된 보상체계는 주로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 이 보상체계는 다른 사람. 나의 의지나 나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보상체계에 이제 운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운해의 습성대로 하면 뭔 일을 성공을 할 수가 없어. 능동성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야. 다 뭐요? 수동적으로 뭔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돼 있어. 내버려 두면 다 수동적이 된다고. 그래서 능동성이 돼야 이제 어떤 우리가 인생 성공이나 사업 성공이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운의 이런 잘못된 기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일을 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내지는 뭐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매진을 해 나가거나 할 때는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좌뇌 우뇌, 좌뇌 우뇌의 그 한계 속에서 일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좌뇌 우뇌의 특징과 한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꾸 뭐라 그럴까, 실패만 자꾸 반복을 하게 된다고. 실패만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우리는 어차피 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뇌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간략하게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이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뇌과학책을 좀 참고를 하시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좀 많이 될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좌뇌와 우뇌의 어떤 그 작용 기전이나 원리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내지는 뭐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한 일이에요. 이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결국은 어떤 길을 간다고 할 적에는 그 길의 성격, 특징을 알아야 돼. 그 특징을 모르고 가는 거는 마치 깜깜한 밤중에 불 켜지 않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이거야. 최대한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많이 읽으라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운해에 대한 얘기 이것 좀 나눠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내용 좋아요.